자, 중국이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에 뭐 속보인데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하나 나왔군요. 코스피 목표가를 3,700포인트로 상향한다는 레포트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공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매일경제TV에서 먼저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가 3,700으로 상향한다고 레포트를 내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중국 얘기 들어갑니다. 중국 통을 모셨습니다. 뭐 익숙히 잘 알고 계시지만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미국 금리 얘기, 거기에 또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의 또 긴축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나마 이제 오늘 또 뭐 골드만삭스의 저런 표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중국은 또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그거부터 한번 살짝. 그 고위험 지역과 저위험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단계별로 나누는. 그러니까 북경 같은 경우 고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전수조사를 다 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저위험 지역에서 이 북경으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막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춘절 때도 북경에서 이제 이동 제한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경시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세뱃돈 한 15억 정도 풀었지 않습니까?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뭐 나름 잘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요맘때 되면 사례가 딱 걸려가지고 추워서 스튜디오가 굉장히 추워요 이게. 네네. 조명 때문에. 자, 그 얘기는 그렇고 중국 춘절은 지금 끝났나요? 지금 이제 공식적 법정 공연은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2월 한 달은 중국인들한테 매우 의미가 있는 달이죠. 가장 뭐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달인데 그게 이제 춘절 전 중국에서는 그걸 소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시작되는 그다음에 이제 음력 그 12월 30일 춘절 전날이죠. 그다음에 춘절, 그다음 이번 주 26일 중국에서 원소절이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정월 대보름에 대보름. 네. 네네네. 그래서 공식적인 까먹는. 법적 우리는 보름까지 중국은 또 다른 또 다른 거 네, 까먹나요? 등을 켜고 등을 켜고.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러니까 그 축제 분위기가 이번 주까지 간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또 기업들은 아예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 축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여쭤본 이유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그다음에 그거에 또 비등한 유동성. 네. 이 춘절 앞두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시아 문화권은 대부분 이제 돈을 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춘절의 연휴가 끝나면은 회수를 하는 경향이 왕왕 있는데. 지금 그 긴축이나 공급을 축소하는,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게 시장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죠. 중국 내부에서도 조금 뭐 지금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 네. 투자사.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쪽하고 이제 좀 소통을 해보면 나 배신당했다. 뒤통수. 뒤통수 맞았다. 왜 그런 이런 분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2월 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 분위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돈을 풉니다. 네. 근데 20일 날 이제 이민은행이 이제 1년 만기, 5년 만기 LPR 부분에 있어서 동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그렇죠. 연속 동결을 시켰는데 금리를 이게 지금 한 1월 말부터 2월 10일까지 이민은행이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한 약 73조 정도 규모를 이제 유동성을 회수를 했죠. 근데 그게 네. 이제 긴축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워낙 약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73조 원 회수한다고 그게 뭐. 근데 이제 이 기대감이 이게 춘절과 맞물치면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긴축 분위기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왜 그러냐라는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경제에 대한 일단은 자신들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돈을 많이 풀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회복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급은 잡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런 부분 유동성들이 이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선도시 부동산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우량주, 그러니까 블루칩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좀 거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 움직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럼 주가도 뭐 잠시 또 우리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중국 주식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등 하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U자형을 가다가 물론 우상향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좀 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소비주보다는 이제 우량주에 이제 일동주에 관심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좀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뭐 소비주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관련된 제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돈을 그면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 뭐 도산 기업들 같은 경우 도산 이식도 아직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뭐 유동성 공급 축소는 아닐 것이다. 좀 시기적으로 보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그 하락 장세를 저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하락세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스탠스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풀린 유동성이기 때문에 좀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긴축이나 뭐 하다못해 이제 LPR 금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대출 우대 금리라고 네. 하잖아요. 우대 대출금. 우대 대출 금리. 뭐 이것을 이제 기준금리 택으로 쓰고 있는데 이 LPR 금리를 10개월째 지금 동결했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인상의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 정도라면 뭐 경제 지표가 뭔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이 금리 인상 부분에까지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평가입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 코로나 통제가 올 상반기 금리 인상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금리 인상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투명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백신 상황이라든지 유동성, 좀 여러 가지 이런 추이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 일단 중국 인민은행의 근본적인 기조는 제 생각할 때 일단 통화정책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적정선 선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이 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리스크 완화, 외환시장 안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포커싱이 될 것이다 보여지고, 이게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우리가 그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의 이제 세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영래포라든지 MLF, LPR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MLF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장기 공급 뭐 차원에서 뭐 혹은 또 여갈피도 2개월 연속 순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 연말에도 시중 유동성을 좀 충분히 여유 있게 좀 가져가고 있다. 작년 12월, 15월 같은 경우도 이 중소기업 장기 자금을 위해서 MLF도 최대한 대 이용을 했고요. 또 관심에 제가 또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특히 신규 펀드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조 위안의 발행 규모 역대 최고였다는 겁니다. 3조 위안이면 516조 정도 됩니다. 펀드가? 네. 그 중에서 주식형 펀드가 1조 5천억 위안. 네. 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도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점. 저 또한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renminbi 위안화가 반응을 했을 텐데 그렇죠.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아예 또 위안화는 강한 절상이 되는 분위기에 있고, 뭐 그렇다 치고 다음 주에 중국 양회가 열립니다. 네. 그죠? 예, 양회 매해년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왕회는 좀 의미가 남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14차 5개년 계획이 원년이다. 네. 2021년도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2021년도에는 뭘 꼭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한 연년이고, 그다음 2022년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해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내년에 2022년도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연장을 또 할 것이냐, 세 번째 할 것이냐 연임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양회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시주세 권력을 공고히 하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냐. 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인사교체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좀 뭐 분위기 지금 벌써 이제 지역 있는 이런 지방에 있는 뭐 석이라든지 시장 이런 교체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공고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양해를 통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14일 기획하고 2035,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제 공산당 5차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때 나왔는데 2035년도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 우리가 약간 기술 자립 경생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두리뭉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비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좀 봐야 돼요. 14호 계획이라는 것은 2021년부터 25년 그러니까 중국 앞으로의 미거시 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될 거고 세 번째가 미중 간 이슈, 경쟁 구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에 조금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외적인 개방 정책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에 처음 하는 양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물 보따리를 좀 주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밖에는 이제 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 국제 뭐 어쨌든 바이든에 지금 호흡을 맞추려고 하죠. 뭐 글로벌 아젠다 부분에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이슈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도 계속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정책들을 분명히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중국 정부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식량 비축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 보니까 미국산 농산물을 더 사주겠다 이런 의미도. 그런 시그널이 이제 양회 앞당기면서 미리 이제 던지는 거죠. 아, 밑밥 깔아놓는. 그렇죠. 네. 아이고 표현이 그런데.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번에 11일 날 통화했지 않습니까? 2시간 통화했는데. 2시간 통화했죠. 근데 뭐 이게 11일이라는 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미국 그 매체랑 중국 매체 소개하는 게 다 달라요. 중국은 11일이 춘절이었거든요. 네. 중국은 춘절 당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날 음력 12월 30일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고 축제 분인데 그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바이든이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걸 생각해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죠. 미국은 내가 취임하고 중국과의 이런 대화는 아직 순번에 들어오지 않아. 동맹국가 먼저 하고 네. 이제 너랑 중국과 해도 돼. 일상적인 이런 식의 통화였어. 부분.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말이 1시간이지 제대로 된 내용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몇 가지, 뭐 3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미중 무역. 뭐 계속 뭐 트럼프 때 했던 걸 계속 가겠다라는 부분이겠죠. 미중 무역.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국제 이슈. 이슈. 이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제 어떤 코드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가치의 문제인데요. 인권과 가치의 문제에서는 뭐 명확하죠. 이 스탠스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근본 위기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신疆 위구르, 홍콩 이슈, 대만 영토 문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아니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계속 또 말에 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금방 갔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지금은 사실 뭐 외부 전문가분들이나 매체에서는 더 심화될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안쪽에 별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말만 하고 있다. 야, 이거 예전만치 못한 거 아니야 하는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조금은 지켜봐야 미국 내 상황이 좀 안 좋긴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이 하반기를 넘어갔을 때 어떠한 식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압박을 할 것이냐.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이 거미주식 포위 압박, 그러니까 동맹을 모아서 하겠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도 좀 많이 회의가 듭니다. 네. 우리가 동맹이라고 했을 때 여러 미국이 동맹과 뭐 한국을 포함한 일본, 뭐 그다음에 쿼드에 해당되는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 호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대중국 압박이라는 딱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 이 동맹들도 매우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 더 늘어났고요. 대만 우리가 중국과 막 싸울 것 같지만 더 무역이 또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어쨌든 우리가 하반기부터 좀 더 본격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라든지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네. 결론은 중국은 아직 긴축 안 한다. 이걸로 결론하고 네, 중국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